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미국을 여행하는 항공편, 캐나다인들을 비롯한 해외 여행객들은 늦어도 비행기를 타기 하루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2시간 동안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 규정을 갱신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2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업데이트된 여행 가이드라인은 미국 정부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고 공중보건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겨울로 접어들면서 오늘 미국인들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과 델타 변종들과 싸우기 위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인들이 육로로 국경을 넘어올 때 적용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지침은 육로로 건널 때 테스트가 따로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입국 여행자에 대한 테스트 규칙은 그대로 유지되며 항공편 출발 또는 육지 국경 도착 72시간 이내에 수행된 코로나19 음성 테스트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미크론을 우려의 대상으로 선포한 이후 세계 각국은 여행 제한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이번 주 고위험 국가에서 온 비거주자에 대한 여행 금지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비거주자들은 오늘부터 홍콩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이들의 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화요일 주정부는 BC 내 432명의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백신 접종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BC 주정부 소속 모든 공무원의 1.13%라고 합니다. 약 97%는 2차 접종까지 완료했으며 1.15%는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이며 35일 내에 2차를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0.72%는 건강상의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이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은 이로 인해 무급휴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3개월간 무급휴가를 받은 후에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시 해고될 수도 있다고 BC주 정부는 밝혔습니다. BC주 정부뿐만 아니라 캐나다 연방정부 역시 현재 모든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포함됩니다. 연방정부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한 직원 중 약 0.5%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지난달 말 연방정부 역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들을 무급휴가 처리했던 바 있습니다. 이들은 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 등의 직원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밴쿠버시에서 비닐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종이 쇼핑백은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종이백을 이용할 경우 일회용 종이백은 최소 0.15달러,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은 최소 1달러를 추가로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커피를 매일 마시는 사람들은 일회용 컵 구입비로 인해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겠습니다. 커피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면 최소 0.25달러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작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플라스틱 빨대, 식기 및 스티로폼 용기에 대해서만 제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밴쿠버시에 따르면 2018년 8,200만 개 이상의 일회용 컵과 8,900만 개 이상의 비닐 쇼핑백이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또 일회용품을 수거하는 데 사용한 비용은 연간 약 250만 달러였습니다. 밴쿠버시 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정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초 리치몬드 시의회는 내년 3월부터 일회용품에 대한 금지 및 수수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리시는 스티로폼 용기 금지 외에 비닐 쇼핑백 금지를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서리시에서는 종이 쇼핑백은 0.25달러, 재사용 가능한 쇼핑백은 2달러를 내고 구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정부들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은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정책과도 일치합니다. 올해 BC 주정부는 빅토리아의 최종 승인 없이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일회용 품목에 대한 정책을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는 새로운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종에 대한 우려 속에 새로운 여행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였고 여러 국가에서 오는 항공편을 금지했습니다. 11월 30일부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12세 이상의 사람들은 더 이상 비행기나 기차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토리게스 토론토 공항청 대변인은 1일 모든 승객과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캐나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0일 정부는 캐나다 입국을 금지한 나라들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이집트, 말라위, 그리고 나이지리아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인도법 소지자는 입국 14일 전에 백신 접종 상태이거나 코로나19 이력에 관계없이 선별, 검역 조치 및 강화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게스 대변인은 지난 14일 동안 이들 국가를 여행한 외국인들은 캐나다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입국하는 백신 접종을 받은 여행객들은 입국 시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의무적인 검역을 받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 경찰이 블루어영 지하철역에서 끔찍한 사건을 발생시킨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건은 11월 26일 오후 5시 22분 캐나다에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 환승역인 블루어역에서 지난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이 시작된 직후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36살 남성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대형 박스를 들고 있다가 다른 통근자와 우연히 부딪히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서로 말이 오갔고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가해자는 소포를 운반하던 승객을 다가오는 열차의 선로 위로 밀어냈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역은 완전한 혼돈이었습니다. 용의자가 아연실색한 전역 통근자들을 뚫고 사라질 때 기차는 남자를 치고 선로를 따라 먼 거리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부상을 입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운 좋게도 훨씬 더 악화될 뻔한 상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테러범의 신원과 소재 파악에 대중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의해 용의자의 사진 3장이 공개되었지만 그중 한 장만이 뚜렷한 특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합니다. 그는 날씬한 체격과 연한 갈색 머리에 6피트 0인치의 키를 가진 남성으로 묘사되는데요. 사건 당시 용의자는 옅은 갈색 후드티 위에 검은색 재킷을 입고 검은색 바지와 회색 운동화, 꽃무늬가 그려진 파란색 배낭을 메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캘거리 히트맨은 캘거리에 연고지를 둔 캐나다의 주니어 아이스하키 팀입니다. 무려 27년간 이어진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일명 테디베어 토스라고 불리는 이 전통은 팬들과 캘거리 히트맨이 벌이는 이벤트입니다. 12월 중 하루를 정해 해당 경기 중에 캘거리 히트맨이 첫 골을 넣으면 링크장을 향해 팬들이 곰인형과 인형을 던지는 것인데요. 2019년에는 무려 2만 5천 개가 넘는 곰인형을 모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이 곰인형들은 지역 자선 단체와 어린이 병원을 비롯한 50여 개 곳에 기부되어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정말 캐나다와 잘 어울리는 귀엽고 마음 따뜻한 이벤트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드라이브스루로 진행되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경기장에 직접 가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올해 테디베어 토스 경기는 레스브리지 허리케인 팀과 12월 4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